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그 지난번에 얘기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시기 전에 30분 정도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끝나시고 30분 정도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읽으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리 예습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30분만 쭉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냥 어차피 30분 시간 다 있으시죠? 그냥 TV 보시다가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쭉 읽어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 꼭 지켜주세요. 끝나고도 가능하면 여기 앉으셔가는 게 가장 좋고요. 역시 책을 보시면서 메모한 거를 30분 동안 쭉 읽어보시면 3시간 강의가 아마 복습이 다 될 겁니다. 요거만큼은 꼭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법은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추가 부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만 따라오셔도 세법이 어려워서 못 따라오겠다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275페이지까지 봤습니다. 과세 표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첫 번째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국수, 공, 판, 장, 그 다음에 거. 사실상 장기밀자로 하는 경우에는 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모르네요. 그러면 한 분밖에 안 드셨으니까. 취득 시기를 얘기할 때에도 장기밀자로 하는데 사실상 장기밀자를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국수, 공판장 그래가지고 국가로부터 수입에 의하는 경우 공매 방법, 판결문에 의한 경우 법인의 장부, 그다음 거래, 신고가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장기밀자라는 경우 이렇게 5가지만 들어갑니다. 국수, 공판장만. 근데 여기 실제 금액을 하는 경우는 이때는 거래 가격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취득가에 대한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 둘 중에 2가지 중에 큰 금액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었죠. 요 6가지가 아닌 경우는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취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모양이고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276페이지는 02번은 간주취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간주취득이 뭐냐 하는 거를 일단 한번 보셨어야 됩니다. 기억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건축을 하든가 개수, 대수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의 변경 이런 경우는 가액이 늘어납니다. 종류 변경 시도 이런 것도 취득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원래 간주가 뭡니까? 무엇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취득에서 취득 개념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취득인데 그럼 이때는 무엇을 과세 표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취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늘어나는 금액이 그 과세 표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개수라든가 또는 변경이죠. 변경 시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증가한 금액이 됩니다. 그죠?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세법은 어차피 40문제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40문제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시고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건 많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이 간주취득은 요건 증가액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보자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고가액과 시가총액 둘 중에 큰 금액이죠. 이 모양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가액도 사실은 신고한 뭐가 있을까? 신고한 증가액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증가한 금액에 뭐가 따라오는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시가 표준액 둘 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 원칙을 기억하시면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모양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여기도
증가액에 대한 신고한 증가액과 신고분에 대한 시가편액. 그럼 요거는 증가액이라는 게 붙을 뿐이죠. 그죠? 신고가액, 시가편액 기준이죠. 둘 중에 큰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괄호 1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때 2번, 동그라미 2번.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 하면 원칙은 뭐라고 합니까? 원칙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객관식에서는. 객관식에 뭐가 원칙이라고요? 신고한 가액이다. 여기도 뭐가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객관식에서 아무 얘기가 없이 물어보면 원칙을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냥 취득세랑 과세표는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가편액도 있고 실제금액도 있는데 왜 신고한 가액이냐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을 얘기하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의시제도 잘 안 받아줍니다. 원칙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 자,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사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중에 큰 금액이 뭐냐면 이게 왜 이게 되냐면요. 이게 신고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가 없으면, 그 다음에 신고가가 어떻게 되면요? 제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커요? 시가편액이 커지죠? 결론은 뭐냐면,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언제 시가편액을 하느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보다 작을 때, 신고가액이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요 말하는 거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시가편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편액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둘째 흥분한다. 가로 2번 토지의 지목 변경. 자, 일단은 토지의 지목 변경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면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역시도 여기 때 뭐가 됩니까? 역시 여기도 증가한 금액이 됩니다. 증가한 금액이 되는데 요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증가한 금액을 하는데 이러한 증가액을 갖다가 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경비를 입증하는 경우, 입증은 한 경우, 입증을 못한 경우, 두 개 나눠져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입증을 한 경우는 뭘 쓰면 될까요? 입증한 경우는 실제 입증했다는 얘기는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국수공판장 요걸로 입증한다는 얘기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판결문과 장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거래의 형태고 우리가 볼 때는 뭘 가지고 입증해야 되고 뭐냐? 장부를 가지고 입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입증을 한 겁니다. 증빙으로. 증빙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의 장부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은 법인의 뭐가 있습니까? 법인의 장부로 입증하기, 법인의 장부가액을 써야죠. 그죠? 장부를 입증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법인의 장부가 있고 또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그럼 우리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는 이거 두 가지 뭐라 그래요? 장, 그죠? 판장으로 입증하는 경우, 저기 얘기한 것 중에요. 국수공판장 그 중에 판장이죠. 판장으로 입증한 경우는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교 안 합니다. 비교 안 합니다. 근데 입증을 못한 경우는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가편액의 증가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변경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증가액이 안 나오죠. 그 변경 후와 전에 시가편액 차액입니다. 그러면 변경 후에 시가편액, 시가표준액 마이너스 변경 전 시가표준액. 자, 요렇게 해서 두 개의 차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가 헷갈려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는 요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신고한 금액과 어떻게 됐죠? 시가표준액. 요거는 입증이란 말을 쓰거든요. 요 메모장에 두 개를 한 장에다가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두 개를.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어떤가 라고 이해를 하셔야 시험 볼 때 헷갈릴 수 없습니다. 자,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과세 표준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76페이지 세율인데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나오는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을 받고 이제 세율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세율은 왜 필요하냐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나오는 걸 요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요런 용어들이 있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기억하려면 입으로 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 입을 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요 세율은 결국 뭐냐면 과세 표준에 곱하기 위한 세율 부분입니다. 일단 산출세율 구하기 구조인데 세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세율 또는 뭘까요? 두 번째는 무거운 세율을 뭐라 그러죠? 중과세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세율은 크게 또 세 가지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표준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이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인데 왜냐하면 표준세율이란 말은 탄력세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력세율이 뭔지 아시죠? 세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죠. 탄력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 탄력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세율은 뭐냐면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기본되는 세율이 있죠. 그 기본되는 세율이 있어야 올리고 내리겠죠. 그죠? 요거를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서배우에는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인데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탄력세를 적용할 때 높이고 내릴 때 중간 되는 세율 있잖아요. 그걸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중과 기준 세율.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0분의 20인데 자, 여러분 1000분의 20은 몇 프로입니까? 2%죠? 옛날에 취득세 세율이 2%였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취득할 때는. 그럼 옛날 취득세를 의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중과 기준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무거운 중자입니다. 중과세율인데 무거운 중자인데요. 중과세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율. 이 두 가지는요,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자, 과밀, 억제, 권역은 뭐를 과밀하다는 얘기죠? 인구가 과밀하다는 얘기죠? 인구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에서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장을 신설하면 역시 또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본지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 또는 전입, 역시 인원이 늘어나죠. 역시 또 공장을 신증설하면 역시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한 그 취득은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요, 물건이 어떤 물건이죠? 사치세성 물건이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물건이네요. 사치성 재산. 안 그렇습니까?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죠. 근데 일단 그건 좀 다르고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물건 자체가 불량하니까 요거는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일단은 표준세율이란 말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탄력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탄력세율은 뭐라고 됐냐면요. 조례에 따라서 그럽니다.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절반을 여기다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얼마냐면요. 표준세율 곱하기 절반이죠. 50%. 자,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보자면 조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정하는 법규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지방세에서는 조례란 말이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세. 여러분 세율은 누가 정합니까? 세율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세율은 누가 정해야 돼요? 역시 지자체 의회가 정해야죠. 그러면 세율이라는 것은 항상 의회가 정합니다. 이거는 지자체니까 누가 정해요? 조례죠, 조례. 지자체 의회가 정한 조례.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지자체 장은 아무 근거 없이 세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세율 나오면 뭐가 따라야 돼요? 탄력세율 나오면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조례가 없이 장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식은요 포인트만 잘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80점을 맞게 원하신다. 그러면 세법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세법은 50점 실력만 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읽어보고 판단하면 되죠. 5개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틀리고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지만 알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분명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 중에 틀리는 거 골라라. 아니 맞는 거 골라라서 맞는 거 골라라. 근데 1번부터 4번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근데 맞는 거 골라라 그랬는데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랬습니다. 답은 뭡니까? 취득세는 지방세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풀다가. 그런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100% 잘 알아야 말이 맞는다라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은 조례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지자체 의회가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절반을 더하고 뺄 수 있다. 그럼 표준세율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 이게 4%라고 한다면, 자, 그럼 표준세율이 얼마예요? 표준세율이 4%죠? 알람 해놓으셨나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리 나면요 공부가 잘 돼요. 오늘 3시간 내에 전혀 졸음이 안 와요. 그래서 가끔씩 오후 수업할 때 그럽니다. 가끔씩 문자 좀 보내라고. 그러면 그 오신 분 잠이 확 깨가지고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줍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공부할 때 졸리면 그러세요. 자녀분한테 문자 한번 보내보라고. 졸린 시간에. 그러면 잠이 확 깨고 좋습니다. 긴장되고. 자, 표준세율이 4%인데 그럼 4% 곱하기 50% 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여기다 더하기 2% 하면 이게 최고가 얼마가 됩니까? 최고가 6%가 되죠. 그리고 여기 빼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최저 2%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2%, 6% 사이에서 정할 수 있어요. 이 2.1%도 괜찮고 5.9%도 괜찮습니다. 또는 3%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어요. 요거는 구간만 정했습니다. 6%부터 2%까지.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절반이죠. 절반 범위 내에서는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하는 게 요 탄력세율 제도입니다. 일단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입니다. 표준세율의 절반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범위를 대안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는 이제 일반 원칙인데 취득세에서 요 규정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세법들은 요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취득세는 이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2010년 이전하고 2011년 이후가 세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면허세,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재산세, 그 다음에 도시 계획세 등등등등 있는데, 자, 지금 등록세에 보면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 취득시 등록세가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할 때도 등록세를 등기를 합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취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대출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법인 등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요걸 합쳐가지고 그냥 2012년부터는 그냥 합쳐서 취득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물건 취득할 때는 취등록세 아니고 뭐라고요? 취득세. 근데 담보 설정하는 뭐라고요? 요거 두 개를 합쳐 등록세 아니고요. 요거를 등록
면허세 그럽니다. 등록세란 명칭은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굳이 쓴다면 등록 면허세 그래야 됩니다. 그냥 등록세 그러면 조금 좀 약간 없어 보입니다. 퀄리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는 관계없고 대부분 저당권 등 같은 경우는 요건 취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등록 면허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등록세 분이 어떻게 됐어? 등록세 분이 이미 취득세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설명할 때 옛날 취득세 또는 취득세 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등록세 분 그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두 집이 있는데 문 하나 막아버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김씨네 박씨네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김씨네 박씨 따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때는 앞으로 제가 등록세 분 또는 취득세 분 또는 구취득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여 주십시오. 그냥 전체는 뭐라 그래? 그냥 새로운 거는 취득세 그러고 옛날 걸 얘기할 때는 분이나 또는 구란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자면 요 부분들, 요 등록세 분도 같이 포함돼서 취득세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옛날에 취득세가 옛날 취득세가 얼마였냐면요. 옛날에는 1000분의 20 해가지고 2%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취득세 내면 2%란 말 많이 썼었죠. 그게 지금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요. 여기 이거 중과기준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우리끼리는 그냥 구 취득세 또는 뭐라고 또는 우리끼리는 취득세 분라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법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중과기준세는 뭐라고요? 옛날 취득세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예를 들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101호와 102호가 있는데 여기는 김씨네고 여기는 박씨네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101호 그랬죠. 그죠? 그 이 안에 김씨네 살아야 안 살아요? 박씨네 살아야 안 살아요? 삽니다.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러고요? 김씨네 그랬습니다. 이 안에 박씨네도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죠? 박씨네 불러야 되잖아요. 이름이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요? 102호 또는 박씨네 그럼 됐어요. 지금은 이걸 101호라고 그러고 김씨네라고 그럽니다. 김씨네가 뭐죠? 중과기준세율.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는 박씨네 이름이 아예 법에 없어요. 그럼 이건 X가 됐으면 X. X는 어떻게 돼요? 101호 빼기 김씨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름이 없어요. XX 이제 등록세는. 그러다 보니까 세율도 어떻게 구해야 돼요? 표준세율 빼기 뭐 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말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일단은 요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2%. 앞으로 그냥 2%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세율을 어떻게 구해요? 표준세율 빼기 2% 됐습니까? 예, 아니면 정확히 시험에는 뭐라고 나와요? 표준세율 빼기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아시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결국은 옛날 같으면 세율도 취득세율 따로 등록세율 따로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옛날에 이게 2%였고요. 요게 2%였어요. 이게요. 더해서 이게 얼마예요 지금?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유상승계취득 경우에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 훨씬 편해요. 옛날이 훨씬 편해요. 이렇게 따로 살아야 아 여기 김씨네 나와 박씨네 놀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박씨네 아줌마 술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녁 때 술 안 드세요? 가끔씩 맥주 한 잔이요. 맥주 한 잔. 아줌마 우리 가끔씩 저 슈퍼 편의점 앞에서 오징어에다 맥주 한 잔 하잖아요. 저희는 하는데요. 남자끼리 가끔씩. 네,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결국 구분을 요거를 각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101호 김씨네다 보니까 이쪽 X 박씨네 쪽을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박씨네가 누구라고요? 옛날 등록세 분. 또 요거를 전제 깔고 들어오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요건 다 이해되셨죠? 이제 세율을 좀 보겠습니다. 세율을 보면 가로 2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 지금 취득세 세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동사는 관계없지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자, 부동산에 대한 세율만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율. 자,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세율이죠? 부동산에 대한 표준 세율입니다. 실제 지자체별로는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옛날에 구 뭐가 있습니까? 구 취득세 더하기 구 뭐가 있었죠? 등록세 해가지고 지금 뭐가 나온 거죠? 이제 취득세가 나온 겁니다. 어떤 세율로서요? 표준 세율로서. 그럼 일단은 구 취득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과 기준 세율. 이 용어는 오늘 외워놓으십시오. 여러분 외우라는 얘기를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내일도 기억하는 전제가 아닙니다. 오늘만 기억하세요. 오늘 요 시간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집에 가서 생각했더니 기억이 안 나더라.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암기에 대한 그 부담을 갖고 있다가 혼자 실망하는데요. 제가 기억하라는 얘기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만 강의 시간 내만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기억은 반복하다 보면 남는 겁니다. 어차피 날아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남으면 돼요. 언제 남으면 되죠? 시험 날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노력을 해야 남는 거니까 노력 안 하면 안 남아요. 일단 요 시간 내에 요거 외우려고 노력해 주세요. 뭐라고요?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요? 2%. 요건 다 똑같죠? 그러면 이제 보면 요거를 부동산에 유상 승계 취득 경우는 여기다가 옛날에 등록세가 얼마였냐면요. 1000분의 20이었습니다. 1000분의 20. 요걸 몇 프로죠? 2%. 일단은 분모 없이 분자만 쓰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에는 분모 1000으로 나오니까 머릿속에 퍼센트를 기억을 하셔도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더해가지고 얼마가 됐습니까? 1000분의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면 농지의 경우는 얼마입니까? 농지의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일반 부동산은 그렇고요.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20 더하기 얼마 한 거죠? 1000분의 10 해서 1000분의 30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만들 때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현재는 만들 때만. 근데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집니다. 기억하는 것도 이거 기억할 거 아닙니다. 요거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 시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40과 농지는 1000분의 30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주택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상속에 의한 경우. 자, 상속에 의한 경우 역시 또 얼마입니까? 1000분의 20 더하기 얼마죠? 8 해서 1000분의 28 이렇게 된 겁니다. 상속. 그 농지의 경우는요. 농지의 경우는 상속을 일반 부동산은 1000분의 20인데 농지를 상속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 더하기 1000분의 3에서 23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냐고요? 저는 이거를 기억했어요. 요거를. 이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자, 농지가 보면 자, 농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는 농지라는 것은 이건 세율 적용시입니다. 지금 취득세에 대한 세율 적용 시에만 농지를 저기 얘기를 하는, 다른 농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만 말하는 농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와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 논밭 또는 과수원. 자, 농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상 농지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d입니다. 동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실상도 농지를 써야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맞춰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이 사실상 농지만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취득세 세율 적용할 때 구분되죠. 세율 농지가. 이 경우는 공부상도 농지여야 되고 실제로도 농지여야 돼요. 두 가지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요거 상당히 특이한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농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가 됩니까? 논밭.
전답이죠, 전답. 근데 또 뭐가 들어갑니까? 과수원.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지방세의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 또 뭐가 들어요?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목장.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는. 목장이 포함된다는 거, 농지에. 일반적으로 과수원까지인데, 목장까지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부대시설 토지까지를 포함한다는 거. 요 두 번째 요거.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는 거. 여기까지요. 이게 농지에 대한 범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상속 외의 무상취득. 이건 증여라고 얘기하죠. 증여. 증여의 경우는, 자, 증여를 받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증여자 또는 수증자. 누가 돼요? 수증자죠, 수증자. 수증자가 일반인인 경우하고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상속받으면, 증여받으면 20 더하기 얼마죠? 15요. 해서 35. 아직 외우지 마십시오.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비영리사업자는요? 20에다가 더하기 8이죠. 8해서 28 이렇게 됩니다. 자, 별건 아니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취득. 여러분 원시취득하게 되면 뭐 어떤 등기를 합니까? 보존등기를 하죠. 보존등기. 기본적으로 보존등기 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취득세가 있고요. 더하기 구등록세가 돼가지고 이제 취득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세율이 구취득세 1000분의 20이고요. 자, 등록세분은 얼마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8이죠. 8. 8에서 1000분의 28.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은 분할입니다. 분할.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공유물의 분할. 그 다음 6번은요.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5번, 6번 묶어가지고 분할입니다. 분할 경우는, 또는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1000분의 20 더하기 얼마죠? 3에서 1000분의 2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부분은 쫙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 법에 이게 없습니다.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등록세란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사실은 구등록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세는 요거는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구합니다. X니까 X니까 요거 여러분 필히 가셔야 돼요. 요거는 몇 프로라고 했었죠? 1000분의 20 하면 2%죠. 이렇게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세율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유상승계취득 뭐라고요? 유상승계취득. 그 다음에 요건요. 증여. 원시취득을 보존이라고 할게요. 보존등기. 보존.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요. 분할. 그러면 유상승계, 증여, 보존, 상속, 분할. 여기에 등록세 분만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취득세분은, 자, 취득세분은 이게 얼마예요? 취득세분은 20 다 똑같죠?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거만 기억하자고요. 요건 얼마입니까? 20. 증여는 15. 요거는 8, 3. 세율을 높은 순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 농지는 얼마? 농지는 10. 이거 한번 보십시오. 농지 10이고 여기는 달라져. 누구로 달라져요? 비영리 사업자가 수증받으면 이게 얼마 되죠? 8. 그 다음에요. 여기서 상속은 농지 상속 받으면 3.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 한 장에다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요건 안 외웁니다. 요건 안 외우고
유증보상분. 여러분 유증이 뭔지 지난 시간에 한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는 게 유증이거든요. 그죠? 유증을 했는데요. 그 유증을 전부 외부자에게 다 줘버리면 상속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류분 재산 반환이라고 얘기하는.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증으로 너무 많이 줬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증된 거를 보상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증 보상분 해가지고 무식하게 기억합니다. 20, 15, 8, 8, 3 이렇게. 유증 보상분 20, 15, 8, 8, 3.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은 그냥 노력하시고 결국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게 등록세 세율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요. 자주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거 맞추라는 얘기가. 다 외워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저는 유증보상분 20, 15, 8, 8, 3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유증보상분 20, 15, 8, 8, 3.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하나가 남았는데 뭐가 있냐면 주택에 대한 세율이 남았습니다. 주택. 자, 주택에 대한 세율은 우리 교재에 보면 277페이지 중간에 검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근데 조건이 뭐냐면 유상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주택을 대가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액이 나눠집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가액이 그 금액이 얼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취득시 과세표준을 기준합니다. 취득시 과세표준이 얼마냐? 과세표준이 작은 것 얼마 이하죠? 6억 이하시. 그 다음에 6억 중과는요. 6억 초과 9억 이하시. 큰 거는 9억 초과시 해가지고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주택에 대한 규정은 세율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감면에 있었습니다. 감면. 그래가지고 시기마다 다 달라요. 어떨 때는 50% 감면하다, 어떨 때 75% 감면하다가, 어떨 때 25% 감면하다 하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구화하자 감면을. 대신 그 규모에 따른 감면하자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몇 프로가 정상입니까? 1000분의 40이죠. 그런데 요 6억 이하는 얼마야? 1000분의 10. 몇 프로 감면 효과입니까? 1%요? 너무 약하죠. 1%는 40을 몇 프로 줄이면 이게 10이 나와요. 75%를 빼면 10%가 1000분의 10이 나오죠. 이건 75% 감면 효과예요. 이건 쉽지요. 1000분의 20 몇 프로 감면 효과예요. 이건요. 50% 감면 효과죠. 100이 40인데 20이니까 50% 감면한 거잖아요. 이거는 100이 40인데 25니까 이게 25%잖아요. 4분의 1이니까 75% 감면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10%잖아, 30%잖아요. 세율이. 몇 프로 감면 효과죠, 이거는요? 25% 감면 효과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감면들을 뭘로 바꾼 거죠, 아예? 세율을 그냥 고정화 시킨 거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나오면 골 아픕니다. 나오면 골 아파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1, 2, 3. 간단하잖아요. 1, 2, 3. 10, 20, 30. 10, 20, 30. 40 이렇게 모양이. 다만 6억 9억 요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거보다 제가 볼 땐 이거요. 6억 9억 있죠. 요게 나온 다음에 헷갈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복잡하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중에 기억하면 됩니까? 나중에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거 다 외워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공법에 나오는 그 인지부 결정권자 기간 다 외우잖아요. 공법에. 안 외우세요? 네? 하고 있죠? 근데 왜 공법은 외울 때 부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세법은 왜 기분 나빠해요? 세법 외우라고 왜 짜증을 내요? 공법은 다 열심히 하면서 반토막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거 돼요. 됩니다. 모의고사에도 몇 번 틀려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법은 시험 볼 때 되면 부담 없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빠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강의를 빼먹지만 않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특히 뭐 나중에 그 기본 이론반이라든가 문제풀이 할 때 특히 이 기본 이론만 빠지시면 안 돼요. 빵꾸 하나 버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론만 제 강의를 계속 따라오시고 문제풀이 따라오시고 그러면 정한 제가 찍어 드릴게요. 봐서요. 열심히 하면. 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저는 보통만 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민계공의 3분의 1만 해주세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3분의 1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시면 세법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농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7억이다 그러면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7억이면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죠. 1000분의 20의 세율 적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영리 사업자가 나오는데요. 비영리 사업자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세법에서 얘기하는 비영리 사업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사실은 비영리에 여기 뭐를 붙이면 오르냐면요. 요걸 붙이면 쉬워요. 공익자가 붙으면 좋아요. 공익성이 있어야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익성이 없는 비영리는 크게 혜택을 안 줍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보자면 종교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 다음에요. 교육입니다. 교육. 사립학교. 교육기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복지입니다. 복지.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어요. 공익인지 모르겠어요. 정당. 어쨌건 뭐 요까지 포함해서 정당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얘 포함시켜줘야 말아요. 세법은 포함시켜줍니다. 세법은 포함시켜주니까 정당까지 포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3개 있죠. 3개. 이거는 안 읽어봐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 교육, 복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많이 나왔잖아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이거 뭡니까? 복지. 그죠? 그 다음에 초등들 교육법에 등등 뭐죠 이거는? 교육. 그 다음에 평생교육단체 뭐가 돼요? 교육이죠. 교육. 그 다음에 1번 종교, 제사, 종교 등이죠. 종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02번 중과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중과세율에 보면은 사치성성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 법인 본점의 공작신증설, 법인 본지점의 공작신증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물건이 어떻게 하는 물건이 불량한 겁니다. 그죠? 사치성재산. 요거는요. 위치가 불량한 겁니다. 자, 우리 참고로 수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다 말합니다. 군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과밀 억제 권역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인구가 붙으면 얘기가 쉬워져요. 인구가 과밀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예를 들어서 강화군 그렇죠. 강화도, 백령도, 서울 경기도 인천이죠. 근데 여기는 인구가 많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외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군 지역은 제외예요. 일단은 이해되시죠? 인구에 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기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지역이지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 뭐가 더 넓은 거죠? 수도권이 더 넓은 의미다 하는 거예요. 인구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수도권의 환경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
소위 그 균형 발전이 깨지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세법은 아주 일관되게 어떻게 오냐면은 과밀 적재권에 들어오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규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중과세. 근데 나가면 혜택을 줍니다. 뭘까요? 감면. 감면이죠. 요게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업하고 일하실 때 수도권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지방세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몰라도. 그 다음에 내려가면요.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돼요.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과세가 크게 사치성세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 재산 과밀억측에 대한 중과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치성세에 대한 중과세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세율이 요건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치성세산을 먼저 설명드리죠. 사치성세산. 자, 요것은요. 지금 취득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등록세가 있습니다. 더해가지고 뭐가 된다면 취득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치성세산은 일반 세율을 보자면 일반 세율은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 해서 1000분의 40입니다. 다만 뭘 가정하자고요? 유상, 승계, 취득입니다. 세율이 다양하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일반세율을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요? 중과 기준 세율.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X는 취득세 편수세율 빼기 2% 해가지고 구한 겁니다. 역산한 겁니다. 법엔 이거 없습니다. 없이 그냥 여기서 빼가지고 역산한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편수세율 빼기 2%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사치성 물건은 물건이 불량한데 요거는 취득세만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5배 중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5배 중과세. 5배 하면은 얼마 과세하면 됩니까? 요거에 2%. 2%에 5배 하면 몇 프로 과세하면 되는 거죠? 10%. 됐습니까? 아주 쉽죠? 근데 등록세는 중과세를 안 해요.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세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2%인데 이건 일반 과세 아닙니까? 그럼 순수하게 중과세율은 얼마입니까? 10% 중에 8%죠. 8%. 그럼 8%는 몇 배 중과세인 거죠? 2% 곱하기 4배 한 거죠. 그럼 순수 중과세면 원래 몇 프로예요? 몇 배 중과세예요? 원래는 이거는 4배 중과세입니다. 순수 중과세는. 여기까지 됐죠? 이건 뭐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그럼 결국은 전체 10%인데 10% 10배 5배 중과세 하는데 순수한 중과세는 얼마냐면 2% 곱하기 4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는 두 개 더해서 1040이고요. 이거 4%라고 하죠. 그러면 중과세 부분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배에서 8%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2% 곱하기 4배죠? 됐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요거 얼마 되죠? 2%죠? 그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12%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요거를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 분만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취득세 분만 옛날에. 이걸 단순하게 더한 거거든요.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이렇게 두 개가 각자 있을 때는 취득세만 5배 중과세를 했어요. 등록세 중과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 거고 요건 이렇게 된 거고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니까 4% 더하기 2% 곱하기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옛날 같은 뭐라 옛날에는 취득세 몇 배 중과세? 5배 중과세. 등록세 몇 배 중과세? 일반 과세. 그럼 얘기 끝납니다. 그럼 취득세 10%, 등록세 2% 그러면 되죠. 옛날 각자니까. 그럼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취득세 몇 배 중과세? 5배 중과세. 등록세 몇 배 중과세? 일반 과세.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지금. 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표현이 없어요, 이게요. 얘는 X예요. 만들 땐 더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는 거 뭐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만 남아 있거든요. 그죠? 중과기준세율하고 편세율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얘를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보니까 결국은 세법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문제예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설명했다시피 결국은 여기다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4배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표현하기를 사실상자는 표준세율 더하기 2%를 뭐라고요?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4배 됐습니까? 참 열받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두 개 합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뭐지? 별거 아닌 것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원래 순수한 중과세가 첫 번째 포인트 뭐만 5배 중과세라고요? 취득세 분만 5배 중과세입니다. 두 번째 순수 중과세는 그럼 몇 프로라고요? 8%죠? 더해주는 거. 얘는 일반 과세니까 두 개 더한 거에 뭐만 더해주면 돼요? 2% 곱하기 4배만 더해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 안쓰러운 표정으로 째려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면 사실상세에 대한 중과세는 우측의 세율을 보면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기준세 곱하기 중과기준세율을 2% 곱하기 4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몇 프로를 더해주라는 얘기입니까? 더하기 8%. 표준세율 더하기 몇 프로라고요? 8%. 여기 순수중과세가 몇 프로였으니까 8%니까 8%는 2% 곱하기 4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두 분. 아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네 어차피 개념은요 순수중과세 몇 프로죠? 8%. 그래서 더하기 몇 프로야? 8%. 8%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2% 곱하기 4배. 순수중과세 몇 배 중과세요? 5배지만 4배 중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4배를 더해주는 겁니다. 표준세율에. 여기까지요. 자, 요게 사치성에 대한 중과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상재산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지금 사치성재산에 보면 사치성재산은 자, 첫 번째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골프장, 고급자가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그래서 이거를 머리를 갖다가 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별골 오선주. 죄송합니다. 오선주라는 분이 계신데 성격이 조금 약간 이상해요. 별꼴이다.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강의 목적입니다. 오선주 씨 들으시면 용서 바라겠습니다. 조금 가끔씩 항의 전화가 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성격이 좀 약간 특이하다. 누가요? 오선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별꼴 오선주 이렇게 5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사실상에서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여러분 가능하면요. 잘 모르겠으면 개수도 같이 기억하세요. 개수. 사실상에서는 몇 가지요? 5가지. 고급은 3가지. 그래서 별꼴 오선주,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이렇게. 자, 농담이 아니고 이건 강의 목적사항입니다. 절대 제가 오선주 씨를 비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진짜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게 강의를 안 찍으면 제가 문제가 없는데 강의를 찍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혹시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성함이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기분 나쁘실까봐 강의 목적이라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전혀 저는 이거 누구를 희롱하자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여기 조건들이 있고 일단 여러분들은 5가지는 기억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물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취득세분을 추가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추가로 8%를 추가 과세한다. 중과세에서. 그 대역이 몇 프로라고요?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과밀역 조건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되냐면요. 법인의 본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는 역시 본점이 생긴다. 그럼 역시 인구가 늘어나죠.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역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혜택을 주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은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얘기입니다.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 신증설 시, 자 일단은 구취득세가 역시 있습니다. 더하기 구등록세에서 역시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구취득세는 얼마죠? 2% 더하기 X에서 이게 4%, X는 표준세율 빼기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 옛날 취득세만 몇 프로 과세겠냐면요, 3배 중과세겠습니다. 3배 중과세.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3배니까 6%죠. 6%. 그럼 더하기 몇 프로 해야 돼요? 순수한 중과세율은 4%입니다. 이건 일반 과세고요. 그럼 여기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6%죠. 그럼 이 4%를 뭐라고 표현해요? 2% 곱하기 2배죠. 이 2%를 뭐라 그러죠? 중과 기준세율. 자, 여기는 지금 X인데 여기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면 돼요? 더하기 4%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8%. 그럼 등록세는 원래 얼마예요? 2%죠. 취득세 6%, 부등록세 2% 해가요. 이게 8%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취득세, 세배 중과세, 등록세 일반과세 그럼 얘기 끝납니다. 지금 이게 두 개 합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죠? 4%. 4%는 2% 곱하기 2배. 자, 똑같은 모양이죠. 요건 취득세만 5배 중과세고, 요거는 취득세만 3배 중과세니까. 그래서 요거는 더하기 몇 배, 순수 중과세 몇 배 중과세죠? 순수 2배. 여기는 순수 몇 배요? 순수 4배. 여기도 몇 배를 더해줘야 돼요? 2배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표준세율 더하기 2% 곱하기 2배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우측에 보겠습니다. 세율을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 표준세율 더하기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2배를 더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몇 배 중과세라고요? 3배인데 요것만 3배인데 순수는 몇 배라고? 순수는 2배라고 얘기죠? 추가되는 부분은 순수 중과세만 더해지잖아요. 더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4%.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모양이 같아요. 요거는 더하기 4배고, 여기는 3배 중과세니까 더하기 2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조금 좀, 이제 저기 조금 좀 이제, 감정으로 가서.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법인의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이 들어갑니다. 지점을 설치하고요. 지점이 들어갑니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입까지 들어가. 전입. 다른 지역에 있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장 시설 또는 증설입니다. 그럼 이것과 이것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요거는 옛날에 뭐였냐? 옛날에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고, 요거는 옛날에 등록세 중과세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비슷한 건데 취득세 중과세도 되고 등록세 중과세도 된다는 뜻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이것도 모양 같습니다. 원래 첫 번째로 원래는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개념은 자, 취득세가 있고 더하기 등록세 더해가지고 취득세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 과세를 한다면 지금 취득세는 몇 프로예요? 2%. 등록세는 표준세율 빼기 2% 해서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구등록세 중과세니까 구등록세 몇 배 중과세냐면요, 3배 중과세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어떻게 돼요?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어떻게 돼요? 2배를 더해야지 이렇게. 등록세만 중과세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3배 이렇게 해야죠. 여기는요. 여기는 2%.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과 기준 세율.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중과 기준 세율 몇 번이나 얘기를 할게요. 9번 했습니다. 9번.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중과 기준 세율. 자, 이게 두 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이렇게 가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과 기준 세율 더하기 표준 세율 빼기 2% 곱하기 3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개념은. 근데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안 했어요. 뭘 만들 때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부를 3배 중과세 한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3배 중과세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3배 중과세 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전부 3배 중과세 한다면 일단 그냥 이해하세요. 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부 3배 중과세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3배, 이것도 3배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전부 3배 중과세를 다 해버리자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자, 첫 번째 전부를 3배 중과세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3배 중과세는 표준세율 곱하기 3배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그렇잖아요. 취득세 일반과세와 등록세 2배 중과세가 요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전부 중과세 했으니까 요렇게 다 한 거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요만큼이죠. 그러면 어디서 요거 얼마큼을 빼면 돼요? 요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빼기 2% 곱하기 2배를 빼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마음이 아니고 행자부 세제국 직원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개념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요. 2% 더하기 표준세 곱하기 빼기 2배 곱하기 3배 하는 거 맞는데 표현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엿장수도 자기 마음대로인데요. 엿장수 이거 치는 거 1분에 몇 번 치는 거 자기 마음이죠? 그 세제국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 세제국에서 만드는 직원이 서로 협의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쉽겠다라고 했는데 이해 쉽습니까? 어렵죠? 예,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이해 언제까지 하시면 된다? 그건 좀 심하고요. 시험 볼 때까지는 심하고 오늘 일단 여러분들 이해됐다 생각은 드시죠? 어느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또 가게 설명할 테니까 여기까지요. 자, 어쨌건 방법은 뭐냐면요. 전부를 3배 중과세 한 다음에 요만큼을 빼면 됩니다. 모양이. 제 말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됐습니다. 문제는 뭐가 되느냐? 암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 문제가. 여러분 이해는 하셨어요. 단지 암기가 안 됐을 뿐이지.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뭐만 중과세 한다고요? 취득세 분만 5배 중과세 합니다. 법인의 본점은요? 취득세 분만 3배 중과세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본지점은요? 등록세 분만 3배 중과세 합니다. 개념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순수 중과세가 얼마죠? 2%에 4배죠? 5배니까 여기는요? 2%에 2배죠? 더하기 어떻게 했어요? 2%에 4배 또는 2%에 2배를 더했죠? 여기는 어떻게 더해야 돼요?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2배 해야죠. 2배를 더해야 되겠죠? 표준세에다가.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걸 사실은 달리 표현하면 표준세율 더하기 표준세율 빼기 2% 곱하기 2배 하면 이해가 쉽죠. 오히려 저거와 비슷한 방식이니까 참고입니다. 참고. 오히려 이게 저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를 3배 중과세 한 다음에 요만큼을 빼면 요만큼이 남지요. 그래서 표준세율 곱하기 3배 한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2배. 사실은 중과기준세율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뭐냐면요. 이 2%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중과할 때 요 2% 가지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과기준세라는 용어를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도 중과기준세율이 붙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취득세 세율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기 더 쉬워요. 그런데 요 2%라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용어를 요걸 쓰기 위해서 요걸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전체에서 2%의 2배를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